1년에 보통 화가님들이나 미술 애호인은 별 관심이 없는데 그림 가격만 무지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숫자 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가고 있는 미술만평 142회차 박정수입니다. 주식에는 허위 매수가 불법입니다. 증권거래법 188조에 따르면 타인의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주문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만 미술품 경매에서 자기가 자신의 작품을 올려놓고 자신이 응찰하는 것 또한 허위 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응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을 통해서 응찰하였죠. 가격을 올립니다.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계의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변화된 미술판에 적응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술시장이 현재의 상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엑스나 부산 백스코 같은 데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아트페어 등에는요, 유명한 미술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비싼 작품을 중심으로, 유명한 작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경매 시장에서 영업이 시작됩니다. 익히 알려진 화가이기 때문에 굳이 직접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경매 시장에 유명하지 않지만 적당히 알려진 작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유명한 화가들 사이에 잘 모르는 화가의 작품이 시작 가격이 수천만 원에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유명한 화가들과 함께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한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고 인지를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정치적 문제가 많죠. 가짜 수산업자의 인맥 관리와 비슷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보통 화가는 어찌해야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온라인 미술시장과 아트 마케팅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전문가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많은 미술 관련 사람들이 함께하는 SNS에는요, 말 그대로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이 모여서 서로서로 야, 우리는 사회인이야 라고 위로하고 존중해봐야 정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눈에는요,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청소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팔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긋난 미술시장의 도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잘 팔리면 장땡이긴 합니다만 예술품보다 예술에 대한 활동성을 주목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도록을 발간하기를 권합니다. 온라인 도록도 한 방법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수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술이 사회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주식에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허위와 같은 아트표에서 빨간 딱지를 붙이기는 너무 고루합니다. 다 합니다. 팔리지 않았는데도 잘 팔린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빨간 딱지를 가짜로 붙이기도 하죠. 그것보다는 갤러리스트와 함께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장기적 시각에서 온라인의 현재의 작품 가격을 공개하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가격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서 말입니다. 다음은요,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이는 시장 변화의 핵심이면서 구매자의 구매 방식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MZ세대들은요, 인구 숫자도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을 사회의 변화의 대량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항상 함께 공동으로 움직입니다. 친구가 장에 간다고 걸음치고 장에 가는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장에 가는 친구가 있다면 어느 장에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를 연구한 이후에 장에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이 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딴짓 안 하고 작품 활동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들과 다른 세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름은 모양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전시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하위권 화가들의 약진과 관계 있습니다. 전시 많이 한다고 능사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정말 바쁘게 작은 골프공을 막 굴려도 됩니다. 그러다가 오프라인은요, 큰 농공을 한 번에 굴려야 한다는 거죠. 크게 가자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해진 전시 때를 기점으로 쉬지 않고 공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든 것을 묶어서 진짜 전시에서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벌써 몇몇 화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까지요. 마지막으로는요, 작품 스토리보드의 생산입니다. 예쁜 것을 예쁘게 그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쁜 것을 예쁘게 그리기보다는 추하고 이상한 사회의 단면을 예쁘게 포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것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삶과 과정에 대한 단면을 이어붙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가로서 공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공인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의 사생활이 파헤쳐지지 않으면요, 작품 가격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쪽팔림은 없습니다. 남의 실패에 무관심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실패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술로서의 스토리보드는 수필이 아닙니다. 일상의 단면을 그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그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가적 시각을 말합니다. 예술은 사회, 경제, 법률,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사회에서 그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어디쯤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유익하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